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할 거고요. 저희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입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니까 지금 바로 문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을 때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도 있는데요.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부터 을지 훈련이 시작되면서 심리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이 미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출발이 됐었는데 오전 중에 하락 전환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도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부터 좀 살펴보시죠.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오늘 정거래일 대비해서 0.17% 내린 23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0.2% 오르면서 출발이 됐었는데요.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일중 흐름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장 초반에는 2362포인트로 오름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이틀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정거래일 대비 3포인트 하락, 0.13% 하락한 235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의 매수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71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사흘 만에 지금 하락세로 전환을 해서 295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세에 가담을 하면서 86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황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 정거래일 대비해서 0.33% 내린 6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오늘은 상승 출발이 됐었습니다.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코스닥 지수는 오늘 정거래일 대비 0.28% 상승한 644선에서 출발한 이후로 역시 장 초반의 하락세로 방향을 틀었고 지금 현재도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거래일 대비해서 2포인트 빠진 6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도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수급의 조체는 개인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596억 원 주식을 사주면서 지수 하락을 좀 막고 있는 분위기이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166억 원, 429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4원 정도 올랐던 환율이 오늘은 좀 내려오고 있고요. 3원 내린 1138원 30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0.26% 빠지면서 다소 안정된 분위기이지만 그래도 시장 참가자들은 1130원대에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어 순위부터 좀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보시죠. 오늘은 정유주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항공주는 약세, 그 밖에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유주입니다. 정유주가 대체적으로 오름세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죠. 국제유가가 3%나 급등한 영향이 오늘 정유주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WTI 기준으로 48달러 51센트로 거래가 맞춰졌고 미국에서 가동 중인 원유 채굴 장비수가 지난주 대비해서 5개 감소했다는 소식이 오늘 정유주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정유 3사 주가 흐름을 살펴봤고요. 금호석유나 한국쉘 석유 같은 석유 관련주들도 오늘은 흐름이 좋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 항공주의 주가 흐름을 볼 텐데 대체로 약한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이 항공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항공 원가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3.95% 급락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AK홀딩스, 아시아나항공, TA홀딩스까지 오늘은 1에서 3%대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항공 업황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 오늘 항공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을 보겠습니다. 인기 검색어에 오른 종목이고요. 한일단조입니다. 지금 한일단조의 주가는 25%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말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정부가 탄도미사일 중량을 무제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미사일 협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단조가 어떤 영향이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사일과 포탄 등에 들어가는 탄두와 탄체를 생산하는 업체 한일단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25%나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예, 이번에는 하나테크인입니다. 오늘 인기 검색어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4%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K9 자주포 사격 훈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2명이 나왔었고 또 5명이 부상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원인이 자주포 업체 결함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발표지만 그래도 하나테크인 주가에는 이렇게 여실히 하락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39,1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오늘 인기 검색어 5위에 올라있는 종목입니다. 포스링크인데요. 지금 13%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 유증 소식은 대체적으로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요.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서 운영자금 251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주 우선 공모 방식의 유상 증자를 결정키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포스링크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기 검색어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의 현황을 함께 보고 계신데요. 잉글우드랩, 삼성전기, 서부 T&D 등의 종목들이 검색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올라와 있는 건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잉글우드랩의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3.53%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3%나 급등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지난 18일에 비상장 화장품 제조업체인 잉글우드랩 유한회사를 흡수 합병키로 했다는 공시가 전해진 이후로 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합병 비율은 1대 0이고 합병 기일은 오는 10월 1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잉글우드랩의 주가 흐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 인기 검색어 7위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기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98,7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대 오름세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오름폭을 다소 줄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 사업부의 실적 개선세로 올 1분기보다는 2분기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주가 흐름 오늘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서부 T&D의 주가 흐름인데 지금 8.5%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 9%대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역시 유상증자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 18일 장 마감 이후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1월 14일 또 예정 발행가는 12,700원입니다. 네, 인기 검색 종목 9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LS 네트워크스가 호반건설과 매각을 위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거래일에 그 같은 급등세가 나왔던 거고요. 장 마감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공시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5%대 급락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 성지건설입니다. 지금 주가는 8.97%, 9%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이 경영권 참여를 위한 지분 인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공시를 전했고 오늘 투자 참가자들은 성지건설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 움직임 살펴드렸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겁니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환 부장 모셨고요. 또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시죠. AR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어떤 관점으로 또 총 10가지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파미셀을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파미셀 하면은 또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 크림 AMI라는 그런 그 제약을 갖고 현재 그 바이오 전문 기업으로서 성체 줄기세포의 어떤 그 최선두 기업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어떤 기업인데요. 우리가 그 현재 그 줄기세포 관련된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지 안 될지 아직 그런 전 단계에 있지만 그런 어떤 메디포스트라든가 네이처셀을 중심으로 해서 줄기세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일단 시작됐기 때문에 그 움직임이 확산이 된다 그랬을 때 가장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그 파미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를 그 분석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뭐 성체 줄기세포라든가 그 배아줄기세포로 얘기될 수 있는데 그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도 어떤 줄기세포를 분류하는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혈액에서 한다든가 태반에서 한다든가 그리고 지방에서 한다든가 여러 세 가지 큰 그 분류를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에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성체 줄기세포가 바로 그 파미셀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현재 그 줄기세포 치료에 관련된 전반적인 종목들 자체들이 올 하반기부터 이제 괜찮아질 어떤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좀 완화되고 새로운 법안이 제정이 되면서 줄기세포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하반기에는 가질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현재 주가는 최바닥권이기 때문에 단기 3일간 올랐지만 이번 조정을 통해서 재차 저점을 안 깬다 그러면은 한번 매수에 임해도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살펴볼 종목은 그 하나테크윈입니다. 하나테크윈은 최근에 자주포, K9 자주포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급락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급락세와 그리고 사고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이제 관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일단은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뭐 어떤 이유에서 간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럼 앞으로 그럼 주가의 향방이 어떨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현재 그 새 정부 들어서면서 어떤 자주국방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지를 첨명하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이 K9 자주포라든가 그리고 한국 하나테크윈이 하고 있는 방산 관련 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간에 악재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흐름으로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항공우주 산업이 어떤 그 방산 비리 관련해서 급락세를 그 시현한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현재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항공우주에 관련해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 그러면은 하나테크윈으로서는 어떤 호재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을 인수한다라면은 하나로서는 방산 그룹으로서는 아주 확고한 지위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테크윈은 한번 내일부터 저점에는 한번 매수를 해봐도 될 것이다. 단기 낙폭은 분명히 만회를 할 것 같고요. 요번에 반등이 실현이 된다 그러면은 상승이 시작되는 모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급하게는 보시지 말고 큰 흐름에서의 흐름을 갖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CIS를 보겠습니다. CIS는 우리가 자동차 관련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 중에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약간 덜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들어서 1차 상승을 지금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그 1차 상승이
실현되고 나면은 조정받고 나면 2차, 3차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CIS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국발 매출 비중이 현재 90%에 육박한 그 비중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는 것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도 그 제작하고 있는 CATL사의 장비도 공급하고 그 외 여타 그 많은 기업의 현재 장비 공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반기 실적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회계 시점에서 어떤 마무리가 된 장비를 그 이전에 납품을 했지만 이 마무리 시점에 회계를 인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갖고 반영이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연말 그 하반기 들어서는 그 부분이 다 성공이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관련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급등에 따른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 이후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을 염두에 두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가 아직은 뭐 상승의 반열에 돌아가지 못한 어떤 전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못 갔던 이유는 어떤 실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수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못 갔는데 그거를 이제 불신시키기 위한 그 5만에서 5조 원 플랜트 사업을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차지하는 비율은 1조 1천억 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악재에서 좀 벗어나서 반등할 기회가 충분히 돼 있고요. 요번에 또 그 태국에 대해서 5천억 정도의 그 수주가 있고 앞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도 추가 수주를 예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권에서 횡보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저점 후에는 충분히 매수를 이제는 대응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그 하락하는 그 1,100원 현재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바텍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의료 장비 관련해서 두드러진 양상은 치과 관련된 장비들이 좀 약간의 모습이 괜찮습니다. 다른 그 장비보다 치과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문재인 케어로서 앞으로 그 수주가 예상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적이 좀 다른 그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치과 관련 기기는 더 예상이 되는 거고 현재 그 디지털 장비로서 국내에는 78%의 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10%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10%의 점유율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신흥국에 대해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주의 가능성과 그리고 점유율이 10%에서 20%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바텍으로서는 충분한 실적이 향유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그 주가로는 먼저 그 단기 고점 한 31,800원, 32,000원대를 세 번을 맞고 내려왔지만 이제 돌파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31,000원에서 30,000원대 요 상태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에서의 일단 움직임은 상향 돌파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역시 저점으로 하락할 시에는 충분히 매수를 이제는 대응을 하셔도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바텍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파미셀부터 바텍까지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영 부장의 5종목을 먼저 공개해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공략주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예, 저가 매수 신호인가요? 추세 매수 신호입니다. 이성훈 과장 연결해볼 텐데 KTB투자증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구체적인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진입뮤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이제 추세 매매일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에 주가 좀 흘러내렸던 걸 본다고 한다면 저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금요일에 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오늘도 좀 상승률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요. 역시 진입뮤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그 전후에 주가가 좀 흘러내린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한데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일회성 비용이 좀 작용한 상태에서 이 적자 전환 부분이 좀 주가를 흘러내리게 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3분기 때 보더라도 이런
일회성 비용이 없는 상태에서 예상했던 그런 실적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2분기 실적과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로서 주가 상승률은 크게 가져갈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실적 턴어라운드가 3분기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LG 플러스가 동사의 주주로 참여하면서 KT 고객에만 적용됐던 다양한 B2B 상품과 여러 혜택을 LG U 플러스 고객에게도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한창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런 LG U 플러스 시너지 효과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실적이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 시기 때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도 우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또 맞섰을 때는 이제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지금 갖고 있는 현재 상태이고요. 우선 그 추후에 보더라도 이 커넥티드카 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스마트카에서의 음원 서비스가 확실한 어떤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지니뮤직의 이런 새로운 산업 쪽에서의 매출 부분도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선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4,600원,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200원 말씀드립니다. 예,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6% 급등한 이후로 오늘도 추가적으로 1%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니뮤직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오현진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5종목을 먼저 공개합니다. 네, 먼저 넷마블 게임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런 부분 딛고 일어서는 모습 확연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악재는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동안 워낙에 이제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저점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추세적으로는 이제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 있는 143,000원이 지금은 이제 고가인데 그 종가 부분이 윗꼬리가 달리지 않고 깔끔한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면 내일장에서도 충분히 추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잘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한 말씀 드려야겠죠. 일매출 같은 경우 앞으로 약 30억 원 전후에서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 누적 매출액 1조 2,200억 정도 기록했죠. 그래서 현재 1위 넥슨과의 격차를 상당히 크게 좁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 업체 대형사답게 국내 게임 매출 1위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신작에 대한 효과는 3분기보다는 4분기에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하다가 또 조금 멈칫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추가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4분기부터 반영이 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와중에 빨리 팔 필요는 없겠죠. 역시 보유 관점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림 PMP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림 PMP 역시 시장 약세에 의해서 밀리다가 최근에 바닥을 잡고 반등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은 여전히 좋고요. 외국인이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7월 말부터 8월 중순 정도까지 매도를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기업 내용은 이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학 펄프 제조 업체입니다. 글로벌 펄프 가격이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추세적인 반등이 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이제 펄프 부분은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쇄용지의 견조한 수익성이 유지되면서 양호한 실적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판매 관리비가 줄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약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배당도 주는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중기적으로 끌고 나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역시 이제 시장 약세에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뭐 반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9,810원 약간 상승인데 지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눌림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OTP 시장 1위 업체입니다. OTP는 이미 비밀번호죠. 일회용 비밀번호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유출에 대한 위험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카카오뱅크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OTP 시스템을 공급한다고 말씀드렸고 매년 두 자릿수대 매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OTP 카드가 금융권에 쓰였지만 앞으로는 기업까지 확대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OTP 중에서 이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디자인을 금융권 최초로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카카오 프렌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성장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눌림 후 재반등을 기대하면서 역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원래 아스트였는데 아스트가 추세 이탈로 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요. 종목을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카메라 모듈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을 삼성전기에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다시 삼성전자에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8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관련주에 수급 모멘텀이 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IT 부품주가 이런 부분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에 OIS 적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떨림 방지 장치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OIS 채택 비중이 증가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지문인식 센서 사업의 성과가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갤럭시 노트 A 출시 관련해서 IT 부품주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삼성전자에 직접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900원 정도 설정해 주시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게임주죠.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리니지 M에 대한 모멘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있는 날에는 대규모 매출이 인하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재반등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람이 퍼즐 벤처라는 게임, PC 온라인 게임, IP 재산권을 활용한 모바일 퍼즐 게임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물론 NC소프트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여전히 리니지 M이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IP를 활용한 신규 게임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플러스 알파 요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NC소프트 역시 수급 좋고요. 최근에 반등 후 하락하지만 눌림목 구간이라고 판단해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 홀딩 가능하다.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현진 팀장을 멘토로 삼고 투자하시는 분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5종목 또 듣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텐데요.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데 이유가 뭔지는 잠시 뒤에 좀 여쭤보겠고요. 488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입니다. 현대중공업을 149,000원에 10% 들고 계시고 투자 전략을 여쭤보셨는데 오늘 장중에 사셨을까요, 부장님? 네, 오늘 사신 거로 저는 이제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주가는 단기 급락세를 시현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그 수주에 대해서 중국에 밀린 어떤 그런 뉴스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기업 분할을 했죠. 기업을 분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주가에 대한 어떤 가치는 현대중공업의 매력도가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기라든가 새로 신규 상장된 종목들의 더 매력도가 더 이제 커지는 상태인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이런 수주전에서 지금 중국에서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단순하게 이제 현대중공업만 보면은 우리가 큰 흐름에서는 지금 단기 저항선에 그러니까 지지선에 거의 다가온 것은 맞긴 한데 그러면은 바로 반등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급락을 했던 종목은 바로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이 종목 자체가 플러스가 나면서 회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더 걸리겠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내일 반등 시점에서 일부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시긴 했는데 향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주신 것 같고요. 내일 주가가 반등했을 때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10종목씩을 공개해드리는데요. 장기한 부장의 5종목이 남아있죠. 지금 바로 볼게요. 네, 먼저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DIC입니다. 우리가 그 DIC 하면은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서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지만 전기 자동차 부품에서 모터 관련해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요번에 한 10월이나 11월 정도 1톤 트럭의 전기 자동차 완성차를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부품 중에서 우리가 그 모터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중국이라든가 미국발 통해서 매출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점차 가면 갈수록 매출이 진행되는 속도가 커지고 매출의 증가 속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지휘하고 미국의 자동차가 있는데 중국 지휘를 통해서 중국 지휘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큰 자동차 회사인데 여길 통해서의 어떤 모터의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이것은 일반 상용차지만 주로 이제 택배형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그 몇 개 이제 택배 회사하고 잠정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현재 주가의 움직임 자체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올라간 것이 소재 중심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장비 중심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는 한 몇 개월 동안 한 5개월 동안 옆으로 횡보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받쳐줬을 때 이것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그 지금의 저점 매수는 한번 응해 보셔도 되겠다. 매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은 이런 가격대라고 생각하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10,000원 정도면은 10,000원 이하로 빠진다라면 단기 대응 손절매를 통해서 기간을 더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녹십자 셀을 보겠습니다. 녹십자 셀 하면은 혈액 관련 줄기세포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혈액 관련된 줄기세포는 간암 치료용 이문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 그 이문셀에 대해서 치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00셀 정도가 이제 판매됐죠. 근데 올해는 한 4,700에서 5,000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서를 통해서 10,000셀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양상을 갖춰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처방 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회사는 좀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호응도가 좋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그 간암 치료에서 맞춤형 그 항암 치료했을 때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 인지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에서는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도 어떻겠느냐 이런 상태에서 저는 한번 매수가를 현재가를 한번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 한 4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손절가는 2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삼성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삼성생명에 대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분 10% 이상 갖고 있는 지분 정리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반기에는 이슈화되면서 삼성생명이 나름대로 호재성 재료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26조 정도가 되는 그 시가총액의 삼성전자의 주식을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이슈 당장 실현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법안, 자본시장 육성법이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생명으로서는 호재에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현재 주가로서도 내일 정도 하락될 시점은 단기 저항선에 노는 주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되는 이런 양상이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그 LG화학입니다.
우리 LG화학 하면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누구나 잘 아시고 있고, 제가 이제 왜 이제 단기 바닥에서 아닌 2차 상승권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일단은 상승의 무드에 들어갔다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 LG화학 자체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단기 그 고점에 있는 상태를 2012년도부터의 고점 32만 5천 원, 33만 원대의 가격을 뚫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의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우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매매하실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조 8천억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케미칼과 더불어서 화학주의 두 대장주는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어떤 대장주로서 화학주를 LG화학으로 매매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이스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 이스페타시스가 뭐 큰 흐름에서 보면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FPCB의 이제 인터플렉스라든가 뭐 많은 종목이 있죠. 이녹스라든가 BH라든가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한 100에서 한 300% 정도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페타시스는 그 반열에 못 들었는데, 저는 그 하반기에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건데, 우리가 그 하반기에는 그 FPCB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가 SLP 기판이라는 그 새로운 이슈가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우리가 뉴스도 이제 접하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페타시스의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그것을 SLP 기판을 향유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도 단기간에는 한 4일 정도로 움직였지만, 앞으로 조정을 받고 나면은 분명히 상승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저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일부터도 조정받는다 그러면 하루 이틀 조정받았을 때 매수로 임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하루 이틀 조정뿐만 아니라 장중 조정을 받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어떤 두 가지 전략을 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장기환 부장께서 준비해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지금 장중에 또 한 번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해서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호 DHP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두 번째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오늘은 뭐 갤럭시아컴즈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전자결제 시장이 상당히 호황을 누리면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관련된 그 전자결제 관련들의 실적, 관련 업체들의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어요. 갤럭시아컴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만 하더라도 작년도 대비 한 3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도 전체 그 실적의 한 70% 이상을 이미 상반기 내에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이 결제 시장의 호황에 따른 수요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런칭한 머니트리라는 금융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금융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자결제라든가 편의점 선불 결제, 그 모바일 상품권, 이 그 쿠폰이라든가 이런 금융 전사업부를 통한 모바일 금융 플랫폼을 런칭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의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한 공사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효성그룹 쪽이죠. 그래서 효성그룹까지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한다고 하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서 조정이 들어와서 한 25,500원 전후 정도 가격권에 들어온다라면은 매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6,500원, 승률가 5,100원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갤럭시아컴즈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 시간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이재호 DHP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오현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남은 5종목이 있죠.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네, 현대건설기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보틱스 자회사고요. 굴삭기와 지게차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세계 149개 네트워크를 갖추고요. 광범위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이제 말씀드렸던 모멘텀은 역시 신흥 지역의 SOC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SOC 투자는 이제 신흥국이 중진국으로서의 발전을 할 때 어느 국가나 필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OC 투자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매출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굴삭기나 지게차 같은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술이라든지 기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SOC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현대건설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1대1로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내년에 중국 법인 매출이 약 2배에서 3배 정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건설기계 시장이 지금 인도에서 빠르게 향상 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성장 역시도 기대가 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현재 시점 가장 큰 모멘텀은 신흥국의 SOC 시장 확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이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 가격이죠. 약 37만 원대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격은 이전에 있었던 그 저가이자 또 매물대를 형성하는 가격입니다. 현재 주가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재반등하면서 약 40만 원대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역시 좀 보유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이제 8월 초까지는 SK텔레콤과의 시너지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다가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가 지금은 주가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방신기라든지 슈퍼주니어 등의 활동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동방신기는 2명의 멤버가 모두 제대해서 활동에 들어가고요. 슈퍼주니어는 7월 중에 앨범 판매와 함께 그룹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SM의 또 주요 매출을 담당하는 이런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과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 서울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홍콩에서 아시아 투어를 진행하면서 음반 발매와 콘서트 등을 진행하면서 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SM 같은 경우 최근에 SK텔레콤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긴 시각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고점의 절반 정도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평가의 매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급등했을 때 들어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직 빠져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한번 큰 장대 양봉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반으로 해서 역시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옵트론텍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추가 상승을 시도했다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면서 도지 구간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 갤럭시 노트 A 출시 모멘텀에 의한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그렇고 옵트론텍도 그렇고 갤럭시 노트 A시 주요 투자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옵트론텍은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갤럭시 노트 8에서 듀얼 카메라 채택될 것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좀 많이 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8 판매 호조 그리고 중국향 수출 물량 증가하면서 광학 필터 부분의 매출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간 매출 2013년 최고치로 웃돌아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시장이 악세를 보이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장대 양봉을 시연한 이후에 그 장대 양봉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재반등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구간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프론텍트 보겠습니다. 역시 산업프론텍트도 시장 약세로 인한 조정 이후에 최근에 빠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각 사업 분야별로 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해외 관계사들의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실적 향상을 이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신규 사업인 반도체 소재와 중대형전지 관련 사업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산업프론테크는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단순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것이지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안정 시기에는 다시 한번 이전 고가인 19,000원에 대한 회복을 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존 물량 보유하시고 좀 홀딩하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형주인 삼성 SDS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 삼성계열 IT 서비스 기업이죠. IT 서비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류 사업 같은 경우 고객사의 물류를 조달하고 공급해주는 서비스인데 대외 고객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추세입니다. 또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도 삼성 SDI와 계약하기로 체결을 이미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 정도 조정받으면서 이전보다 한 템포 더 주가가 밀린 상황이긴 해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히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고 매도에 대한 주체가 개인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재반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워낙에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등락폭이 많지가 않죠. 급등이나 급등락보다는 뭐 하락할 때도 이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고 상승할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당연히 투자 기간을 길게 보셔야겠죠. 그래서 몇 개월 정도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지금 보유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몇 개월 정도 후에는 최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현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고요. 이제 문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 텐데 역시 오현진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빅텍이고요. 6503님께서 빅텍을 4,350원에 50%를 들고 계십니다. 매도를 해야 할 시점입니까? 이렇게 남기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빅텍은 사실 이제 주가 예측이 가장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완전히 방상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펙과 빅텍 두 종목이 이제 대붕 리스크가 불거지면 급등하고 그런 부분이 완화되면 급락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대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소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급등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만 보고 50%씩이나 되는 물량을 홀딩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왕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시되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줄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크신 부분을 반 정도는 줄여주시고 나머지 절반만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한 1, 2주 정도만 보유해보자라는 전략이고요. 나머지 전략에 대한 이제 목표가는 4,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주가 예측이 사실상 거의 안 돼요. 대붕 리스크가 불거질 때 급등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1, 2주 정도만 보유를 했다가 급등 시에 빠져나오는 전략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줄이고 절반만 홀딩하시는 전략. 나머지 절반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4,800원, 손절가는 4,0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빅텍 문의하신 분 계셔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수페탈시스 장기한 부장님의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하신 분의 번호가 4599님이시고요. 4,600원에 10%를 사셨다고 적으셨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볼까요? 네, 지금 이수페탈시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움직임의 초도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세가 분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급등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것도 아직은 보여지지 않는 상태인데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600원 같으면은 한 달 전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가능성이 좀 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못 갔지만 요번에 움직일 때 거래량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번 단기간에나 5,000원 이상에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국면이 장기간 조정이 아니라 또 단기 한 일주일 이내 아니면 2, 3일 조정받고 다시 움직인다라면 재차 상승의 흐름이 아주 강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은 이후에 쭉 꾸준하게 이제 리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나중에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AR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3시 27분을 넘어가고 있고요. 작 마감을 한 3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마감 체결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전일장 대비 0.15% 내린 2,3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드릴게요. 오늘 코스피가 전일보다 0.2% 오르면서 출발이 됐었는데 오전 초반에 하락으로 자리를 잡았고 지금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드리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의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800억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1,000억 넘게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 외국인 역시 매도에 가담을 하면서 사흘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상황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종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0.13%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도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0.9% 지난 마지막 거래에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현대차나 포스코는 오늘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7%, 포스코는 2.5% 급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더 살펴볼게요. 예,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역시 0.34% 하락으로 거래를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코스닥도 상승 출발이 됐었죠. 일중 흐름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오늘 전일 대비해서 0.28% 상승한 645로 출발이 됐었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0.34% 정도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64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드리죠.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사고 있는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62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76억 원, 44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볼까요? 예, 1위부터 5위 중에서 1위 종목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논의를 위해서 오는 29일 인천 송도 컴펜시아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CJ E&M, 휴제일까지 오늘 모두 약한 불 보이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8월 21일 월요일장 클로징 벨이 울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기는 했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낙폭이 크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하시는 전문가도 있던데요. 장기한 부장께서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면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간 조정 국면 속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간 조정 국면이라면은 큰 흐름 속에서는 상승이 살아있고 단기간에 조정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투자 전략은 그렇습니다. 기간 조정에 들어갔을 때는 역시 그 섹터라든가 개별 종목 위주로의 움직임이 특히 이제 심해진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LG화학, 롯데케미칼 주 테마도를 이루고 있는 강한 그 대형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가 상대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어떤 대형주의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반기 결산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 종목 역시 이제 멈춰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는 실적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재료에서 옥석가리가 있을 종목이 크다라는 거고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일정 정도의 반등을 하는 국면, 그러니까 반등을 하는 거지 새롭게 가는 종목은 아니고 반등을 하는 이런 국면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을 하신다면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금의 비중을 많이 높이고 현금을 갖고 있는 기간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기간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
관점에서 지금 기간 조정 속에서의 어떤 장세를 대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마감이 됐는데요. 마감 지수 다시 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마지막 거래일 대비해서 0.14% 내린 2,355포인트로 거래가 끝났고요. 코스피는 사흘 만에 이틀째 약세 움직임을 보인 거고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약세였죠. 코스닥은 0.42% 내린 640선 그래도 640포인트 지지하면서 거래가 맞춰졌습니다. 환율 흐름도 살펴볼까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2원 40전 내리면서 1138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들의 수익률 자랑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가장 수익률이 큰 순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한 부장의 LG화학이 지금 1등으로 올라온 종목인데요. LG화학 지난 6월 12일에 주셨었고 지금 23.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AR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님의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화상으로 또 만나봤었죠. 8월 14일에 주셨던 옵트론텍 지금 13%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여의도 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 추천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는데 8월 3일에 매수가 됐었고 8.5%의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증권으로 가볼게요. 앞서서 전화 연결도 됐었는데 동부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이재호 DHP 코미코라는 종목을 주셨었죠. 8월 14일에 매수한 종목이고요. 지금 8%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예, 동부증권 범호지점의 이영환 차장의 종목도 랭킹이 됐습니다. 제넥신인데요. 8월 18일에 주셨었고 지금 6.4% 수익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예,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의 종목입니다. CIS가 8월 17일에 주셨던 종목이에요. 최근에 주셨었는데 벌써 수익률 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투자 의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수익률 자랑을 해드렸는데 CIS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6% 이상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네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위해서 리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CIS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CIS의 경우에는 그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전기차 업종 수혜가 같이 올라오면서 예, 그나마 관심을 덜 받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CIS가 중국발 이제 계속되는 수주가 있었고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수주를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수주 잔고가 한 400억 정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강세 기대감이 있어서 기관 수급이라든지 개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1,885원에 지금 거래가 마감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한 단기적으로 2,100원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1,850원을 좀 기준으로 보시고 한 2,100원까지는 좀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그 아이폰 수혜주가 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조정을 먼저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지지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91,000원에서 91,000원 밑에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좀 수익이 좀 나오고 계시는데요. 이는 그 아이폰이 9월달 출시 예상이기 때문에 듀얼 카메라라든지 또 기판 관련해서 좀 납품 수혜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9월 내지는 또 9월 한 10월 정도까지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정고점이 한 112,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청산을 하시는 좀 가격적인 전략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예, 권홍섭 연구원께서 주신 두 종목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삼성전기 CIS였는데요. 앞으로도 수익률 많이 나는 종목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화 연결은 메리츠 종금증권의 권홍섭 연구원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장기한 부장님의 LG화학이 지금 수익률 자랑 1위에 올라와 있고요. 수익은 23.5% 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네, 지금 LG화학이 그 현재 장세를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장세를 갖다 냉철하게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장세는 대형주가 중심이 돼서 이끌고 있는 그 지수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개별 종목이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자체는 또 대형주의 이끌림에 의한 장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를 빼면 또 LG화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는 2011년도 58만 3천 원의 어떤 고점을 찍었죠. 2011년 4월인데 그 찍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한 6년간의 어떤 기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2017년, 2016년 말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관점인데 우리가 이 흐름 자체를 보실 경우에는 앞으로 한 1, 2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대형주의 흐름 역시 그렇습니다. 대형주 자체는 우리가 뭐 급등을 한다든가 급락을 한다든가 이런 그 흐름보다는 꾸준하게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실적이 밑받침이 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세가 우상향으로 완전히 접어든 상태에서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틀 조정받을 때는 분명히 매수를 대응해 보셔도 되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 일수보다 하락 일수에 대한 어떤 관점에서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LG화학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이틀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거꾸로 돌이켜 말하면은 이틀째 하락하면은 매수에 임해도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분명히 플러스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편입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그런 제가 말씀드린 전략에 의해서 가져가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흐름 자체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매매를 하다기보다는 일단은 40만 원대까지 한번 보시는 이런 전략이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1위 종목 LG화학에 대한 리뷰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의 주요 일정과 산업별 주요 투자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예, 월요일장이 이때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서 장기한 부장께서는 보수적인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하셨었는데요. 혹시 내일장 개장하자마자 사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종목에 대한 팁을 좀 얻고 싶습니다, 부장님. 네, 현재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잘 갔던 종목을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단기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취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역시 그동안에 많이 조정받았던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하루 이틀 상승하고 나면은 분명히 조정을 합니다. 하루 이틀 조정받고 재차 상승할 때 또 2, 3일 올라가는 이런 국면을 맞을 때 그런 종목을 매수해 본다든가. 그리고 현재 그 테마를 새롭게 형성을 하는 종목이 있으면은 그쪽에 선침해를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거에 맞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한번 매매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취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파미셀을 한번 대응 전략을 보는데, 우리가 이 파미셀을 보면은 연중 52주 최저가였죠. 최저가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3,590원에 저점을 찍고 지금 3,860원까지 움직였는데, 저는 요번에 이 3,600원대의 바닥을 쳤다 그러면은 상승 무드에 접어드는데 좀 장기간 어떤 투자의 전략을 갖고 한번 임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커갖고 반등을 4,000원대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승 무드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판단에서는 원래 단기간에 낙폭이 컸던 것은 한순간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염두를 해 두시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큰 것은 일정 정도까지, 파미셀 같은 경우는 한 4,200원 정도까지 일단은 반등을 보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저점 매수를 한번 응해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큰 흐름에서 이번에 매수했다 그래서 무작정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운영의 묘미를 갖고 있다라면 새로운 테마주가 됐고 이 종목으로 옮겨갔을 때는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살펴볼 거는 이제 대형주 중에서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움직일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펴볼 텐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바닥을 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도 역시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하락 시점에서 매수했다가 2, 3일 올라가든가 하루 이틀 올라가는데, 그 분야에서 한번 그런 가격에서 매도를 해보는 이런 전략으로 대형주의 한번 전략의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 한번 살펴볼 종목은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LG화학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에 눈여겨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틀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하락의 이틀씩, 그리고 장중에 하락폭이 크다라면은 분명히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가격 자체에서 그 날 자체 아니면 그 다음날 분명히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흐름이 분명히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LG화학은 큰 흐름에서의 대형주의 나름대로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같이 갖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포트에 한번 담아보셔도 될 만한 종목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리뷰해드리는 거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일장 전략과 함께 또 내일 공략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장기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알찬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